자리 엄청 많네. 2층으로 가는 계단에 전동에 올려놓고 2층 올라가 봅시다. 매점 있네. 여기 거꾸로 돼 있는데 소주 2,000원, 맥주 4,000원, 오징어, 지포. 그렇군요. 삼 3층 있네, 3층은. 세연기 여기서 잘 보인다. 자, 3층 한번 올라가세요. 3층으로 올라왔어. 새섬이 잘 보이는구나. 눈을 꺼도 잘 보이고. 여기 못 가, 더 이상. 현장치 못 가나 봐. 뱃머리 올라오는 길은 있어, 2층. 근데 여기선 더 안 못 가. 저 무슨 산일까? 소비포 한. 하나 한 잔. 춥춥도네. 저거 200억짜리 다리입니다. 찾아보세요. 빙땅 쳤나 안 쳤나. 다리와 연결되어 있는 섬은 천연적인 서귀 포항의 방파제 구실을 해주고 있는 중요한 섬 새섬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입니다. 혹시 혼자 사실 분 계세요? 혼자 살면 폼납니다. 혼자 살면 왕입니다. 왕은 왕인데 오래 못 살아요. 섬에 먹을 게 없어서. 왕으로 폼나게 혼자 살고 싶으신 분은 시장 가서 먹을 거 사가지고 섬 가운데 들어가시면 아무도 안 탔습니다. 여운천에 들어가면 소매입니다. 일주일 못 버팁니다. 뒤지. 여운천에 들어가시면 꼭 한 가지를 잊지 말고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모기장. 모기장 없이 들어가면 하룻밤이면 게임 끝납니다. 섬에 있는 모기가 다 달라붙어요. 저 섬에 있는 모기는 잠자리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이곳은 행정구역상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서귀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서귀포항은 외국배가 들어올 수 있는 구역항입니다. 이렇게 외국배가 들어오는 항구를 개항장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항구가 수천 개가 있는데 이 중 개항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27군데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에는 2군데가 있습니다. 제주시의 제주항과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이곳이 외국배가 들어올 수 있는 개항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국배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최근에 어선지 굉장히 많죠? 원래는 어선 기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어선의 숫자만 300척이 넘습니다. 새섬을 우위로 한 바퀴 돌아봤지만 둘레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유람선을 타야만 볼 수 있네. 새섬 한 바퀴 도는데 걸어서 한 30분?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안 살고. 지금은 서귀포항 내고 잠시 후 항 밖으로 빠져나온 매드마크 위생공겸에는 까만색 위생봉투가 분리가 되어 낚시하는 사람들 봐. 이와 같은 분들은 각각 드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선 최고급 다섯 봉지까지 채우시는 손님을 봤습니다. 제 유황전에서 6봉지 이상 채우신 손님에게는 본선 평생 충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선이 항밖을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항밖을 빠져나가니까 조금씩 배가 흔들리는 게 느껴지세요? 느낌이 와요? 비리세요. 완전 훌륭하겠어요. 그거라도 해야지. 정성을 다하세요. 섭성. 정성이 모자라면 그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일정을 잡았는지 몰라도 유람선 관광 일정 기똥차게 잡으셨습니다. 강 밖을 빠져나와서 보니까 바다에 파도의 높이가 0.5m 내외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유람선 타는 게 1년에 몇 번 되죠. 하나산. 일정 잘못 잡아서 태풍 때 내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숙소에만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새벽하고 고향으로 묵상에 올라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앞쪽에 아버님들 싸웠어요. 앞에서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계속 인정만 쓰고 앉아 계십니다. 어쩌다가 이런 분들이 앞쪽에 와서 앉아가지고 그렇다고 또 어디 있고 정답 보호가 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해안 별장이십니다. 대통령 해안 별장 바로 뒤에 멀쩡한 자세밭으로 하얀색 건물은 대한항공에서 올라오는 호텔 사실 분 계세요? 지금 내놨어요. 대한항공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도 물어보니까 비싸더라고요. 왼쪽편 저 멀리 아이보리식 멋진 건물 보이죠? 국내 최고의 시설을 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 번씩 골라주세요.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섬 수섬 480여 종의 아열대성 신들이 자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을 15탄으로 지정도 받는 파충류력 납고사리 자생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하다고 해서 섭섬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저희 배도 안 갑니다. 전설에 의하면 중앙님께서 숨기던 여의주를 찾아 이무기 한 마리가 이 섬에서 100년 동안 찾아내서나 결국 찾아내지 못하고 애틋하게 친구했다고 합니다. 이 이무기에 원통함 들어서 서귀포 일대 비가 오기 전에는 이 섭섬에 뿌연 안개가 서린다고 합니다. 심영래 감독이 만들었던 디고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이 영화에 이무기가 나오는데 이 이무기가 제일 먼저 출발했던 곳이 저 섬이 되겠습니다. 저 섬의 전설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양치 사람들은 재미없다고 안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 중에 외국에 제일 돈 많이 받고 판 영화가 홍중호 감독이 만들었던 기생충. 그 다음 2위가 이 디고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봤어요.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구경되세요? 잠깐 좀 어떻게 해서 잡은 자리인데 자리 뺏길까봐 자리 이동도 못하겠고 안 보이는 걸 안 보인다고 대답도 못하겠고 오른쪽 편 보세요. 오른쪽 서귀포항 방파제 보입니다. 이 서귀포항 방파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이 서귀포입니다. 가장 세력이 있을 때 파도 높이 10m까지 항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듯이
항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튼튼한 방파제가 들어갑니다. 방파제를 이루고 있는 구조물들이 아주 독특하게 생겼는데 산발이와 닮았다고 해서 일반인은 쉽게 산발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전문 용어로는 PTT, 테크아포즈라고 합니다. 사극을 효과적으로 분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역학적인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저 구조물 하나당 무게가 100톤입니다. 저희 배가 320톤이니까 저 돌 3개면 저희 배를 구비하고 똑같습니다. 갑자기 왜 이 방송을 하느냐? 제주도 관광 와서 저기 신기하게 생겼다고 저 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서 미끄러져 떨어지면 못 나옵니다. 죽어서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빠지면 어느 분양이 빠졌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1년이면 저러같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근데 그건 언제든지 나는 가진 게 없다. 물려받을 재산도 없다.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사는 게 열받고 짜증난다 하시는 분들은 비 오는 날 쓰레기 신고 저 방파제 돌 위에 낚시하시고 올라가시면 다 해결됩니다. 고무신 왔답니다. 올라가는 순간 바로 미끄러집니다. 다시 왼쪽. 보여주는 이 섬은 문섬입니다. 서귀포시와 불과 1.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추운 겨울에도 모기가 죽지를 않고 월동을 하며 산다는 모기섬. 모기 문자를 써서 문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섬 왼쪽에 땅 떨어져 나와 있는 자그마한 바위섬.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긴 이 바위섬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린 모습과 닮았다는 엄지바위가 되겠습니다. 비교해보세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엄지바위. 따봉. 뭐 이거 설명하면 엄지손가락하고 같이 사진을 찍던데. 오늘 선임들은 관광하는데 참여하는데 의의가 전혀 없습니다. 문섬 바람의 수심이 70에서 80m, 수심이 깊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온난한 기온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산호초가 문섬 해저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버들 매일같이 찾아오는 해저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엄지바위 위쪽에 사람들 많이 서있죠. 스쿠버 다이버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이빙을 할 줄 아는 친구들은 죽기 전에 꼭 한 번씩 이 섬은 와야 된다고 합니다. 다이버의 명성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잠수정도 이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잠수 탔어요. 그 옆에 보시게 되면 문섬 옆쪽에 노란색 줄이 있죠. 노란색 줄이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저게 잠수함 안테나입니다. 육상과 교신을 하는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원래 잠수함이 운항 속력이 굉장히 느립니다. 어린아이가 걷는 속도하고 비슷합니다. 잠수함을 타고 서귀포항에서 이곳까지 오게 되면 하루에 2번밖에 운항을 못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지나갔던 저 파란색 지붕하고 있는 해상정거장 저기다 잠수함을 매달아 놓고 배를 타고 수성선을 타고 이곳까지 와서 이곳에서 잠수함을 갈아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기 저 문섬 해안가에 서 계신 분들 보이죠? 네, 스쿠버 다이버들입니다. 여기 바다 위에는 검은색 동그란 거 보이죠? 사람 머리통입니다. 스쿠버 다이버들 저렇게 저기 손을 들잖아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원래 이 스쿠버 다이버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면 그 주변에 있던 배가 태우게끔 되어 있는데 그 배가 어디 가고 없네요. 저희는 바깥에서 그냥 갑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도 우측편 보세요. 배를 타고 나오게 되면은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제주 전체 한라산 전체 제주의 모습 사진기 안에 담아가세요. 이렇게 한라산 정상의 모습을 주간에 낮에 볼 수 있는 날이 연중 90여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제주 관광 오시 한라산 정상의 모습을 낮에 볼 수 있다는 게 크나큰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서귀포 일대에서 보는 산 정상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도 하는데 정상에 봉우리가 세 군데가 있죠. 봉우리만 놓고 보시게 되면 맨 오른쪽이 사람의 이마, 가운데 갖고 왼쪽이 턱이 되겠습니다. 여인이 머리를 길게 뒤로 늘어뜨린 채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여인의 연면 얼굴.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 감을 때 하는 포즈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보인다고 해서 서귀포 일대에서 보는 산 정상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다고도 합니다. 한라산 정상의 높이는 1947.26m.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1950m인 줄 알았는데 네이버 찾아보니까 1947.26m입니다. 여기 우측편 저기 절벽에 하얀색 건물 보이죠? 지나갑니다. 절벽에 하얀색 건물 프린스 호텔 망했습니다. 손님이었거든요. 저 호텔은 1990년도까지만 해도 신혼여행 중에 굉장히 인기가 있던 호텔이 되겠습니다.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되면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아들 만들고 무진장 찾아왔습니다. 프린스 호텔 이름이 프린스. 그 절벽 밑쪽 보세요. 절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호텔이 영업을 할 당시 평상시는 멀쩡하다가 밤만 되면 호텔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진 때문에 절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해를 못하십니다. 호텔가 안 맞아요. 우리 아버님은 맨 앞쪽에 앉아서 주무십니다.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푹 주무십니다. 오른쪽 저 앞쪽을 보시게 되면 20년 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월드컵 경기가 열렸던 제주 월드컵 경기장의 모습을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이제 평가 정도 한다 그러는데 올해 열리는 월드컵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장은 원래 해안가에 짓는 게 아니랍니다. 근데 지었어요. 제주 특유의 강한 바람에 축경기 지장들과 그라운드를 17m 지하에 만들어놨습니다. 땅파 경기장 지어놔서 뚜껑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 뚜껑은 2000년 월드컵 때 뚜껑 아니죠. 월드컵 때 이거보다 훨씬 멋있는 뚜껑이었습니다. 다른 경기장처럼 뚜껑이 이렇게 두 개나 있었어요. 태풍에 날아갔습니다. 다시 씌웠습니다. 또 태풍에 날아갔습니다. 또 다시 씌웠습니다. 20년 동안 뚜껑만 3번 씌웠습니다. 근데 이 20년 동안 이 경기장에서 국제 경기가 3번밖에 안 열렸어요. 훌륭한 경기장. 얼른 놔두세요. 다음번에 갔을 때 이 뚜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제주시에 뚜껑 열리는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가보신 분들 계시죠? 이 나이트클럽 이름이 2002 월드컵 봄나이트였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여 경기장 뚜껑 날아가는 거 보고 찍었어요. 빨리 25기 지나가야 다시 뚜껑 열리는 맛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왼쪽에 앉아계신 분들은 아까 오른쪽에 앉아계셨던 분들 심정 이제 이해하시겠죠? 왼쪽 보세요. 좌측 쭉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수평선 보이죠? 저기 저 수평선까지가 우리나라 바다입니다. 국제법상 그 나라의 명예를 12마일까지 치고 있는데 해안에서 수평선까지 거리가 12해리가 되겠습니다. 수평선 넘어가 북태평양 그 너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끼고 가장 태풍을 잘 막아주는 방파제가 있습니다. 일본. 대한민국 올라오는 90%의 태풍은 일본이 다 막아줍니다. 그 너머에 우리나라의 최대의 방파제가 있습니다. 이 수평선 안쪽으로 이제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했다고 잡아오는 겁니다. 이건 누가 정해놨냐? 영국하고 아일랜드하고 전쟁하면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 피시앤칩스라고 생선하고 감자 튀긴 걸 그렇게 잘 먹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생선이 대구입니다. 대구탕, 대구 꼴찜 해먹는 이 대구 얼마나 좋아했던지 영국 해역에 있는 대구의 씨가 마릅니다. 중국 해역의 어족자원의 씨가 마르니까 자꾸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남해나 서해, 제주 인근 해역으로 조업을 오듯이 영국 배들이 대구를 잡아 아일랜드로 갑니다. 아일랜드 해역에서 대구를 잡으니까 아일랜드가 열받아서 영국하고 전쟁을 합니다. 이건 3번이나 해요. 국제사회가 시끄러우니까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 나라의 해역을 12마일로 정해놓고 있고 그 안쪽에서는 다른 나라 배들이 조업을 못하도록 지금 국제법상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다가 어디까지인지 이제 다들 아시겠죠? 저기까지가 우리나라 바다. 그럼 우리나라 하늘은 어디냐? 저 수평선에서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까지가 우리나라 하늘이 되겠습니다. 해안가 근처에 숙소를 잡으신 분들 밤에 수평선 쪽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불을 밝히고 있는 배들은 전부 제주 갈치잡이 어선이 되겠고 해안가 근처에서 불을 밝히고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들은 한치 오징어 잡이 어선이 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보세요. 우측 앞쪽 저 앞쪽에 우측 앞쪽 저 앞쪽에 방파제가 길게 나와 있는 곳이 보이죠? 저기가 제주 강정마을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은 7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올 때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북한에서 미사일 공격을 하게 되면은 보여주는 한라산이 막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대적상 한라산 남쪽 지역에는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라산 남쪽에 있는 5개의 항구에 찬반 투표를 합니다. 강정마을이 찬성을 해서 여기에 해군기지가 들어가게끔 되는데 기지를 지으려고 하면 기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찬성하셨던 분들 전부 땅 팔고 나가는 바람에 반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주 큰 규모의 항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항공모함 2척이 동시 점령할 수 있는 규모로 해군기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기지 안쪽에 보세요. 해군 함정이 한 척도 없습니다. 크게 지어놨는데 다 어디 갔을까요? 제주도 여름철에 태풍 온다고 해서 육지, 목포나 진해, 아산쪽으로 다 피랑을 갔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죠. 이 제주 해군기지에 있던 구축함 태영함이 목포로 피랑을 가다가 연락이 두절이 돼가지고 예전에 그 추원함이 침몰할 때처럼 난리가 났었습니다. 나중에 그 원인을 찾아서 보니까 태영함 위성 전화번호를 까먹었대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됐대요. 자, 본선 주 목적지 범선이 앞쪽에 있습니다. 잠시 범선 관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선입니다. 제주도 내 54개의 무인도 중 가장 아름답다는
한 마리 호랑이가 네 발을 물속에 담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과 나타난 호랑이섬 범섬이 되겠습니다. 1953년까지 사람이 섬정산에서 감자 농사를 100년간 짓고 살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과 함께 사람이 살던 옛 풍경을 갖고 있는 섬. 지금 야경으로 쓰이고 있는 흑염소와 수수가 섬정산의 방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것으로 보내있었던 토끼들기가 섬정산에 서식을 하고 있어 섬정산 굴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높이 해발 87m, 섬 둘레는 2km에 이르고 있으며 섬정산 넓다란 곳으로서 2만 5천여 평의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섬 사방이 전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섬에는 4개의 해식굴이 뚫어져 있어서 더욱더 장관을 이룹니다. 오른쪽 앞쪽에서 범섬의 첫 번째, 두 번째 동굴이 땅굴이 보입니다. 높이와 폭과 깊이 바람의 대제의 수심까지 똑같다는 신비한 골상구.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해식 덕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굴이 마치 사람이 타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호랑이 얼굴 콧구멍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호랑이 콧구멍굴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 앞쪽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콧구녕입니다. 주무시는 분 잠시 일어나서 콧구녕 구경하고 주무세요. 쌍구 쪽의 호랑이 얼굴, 섬의 왼쪽은 엉덩이, 섬 전체를 한 번에 보시게 되면 한 마리의 호랑이가 네 발을 물속에 담고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뒤로 돌리고 있는